자, 이번 영상은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정책론 시간에 2023년도 이제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고용노동부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고용노동복지가 이게 한 세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다 일부 교육까지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설명 견해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요. 자, 이게 일단 법과 원칙을 확립하자는 얘기, 그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업과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채용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라고 해서 뭐 채용을 강조하거나 자, 부정 채용을 금지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불법과 부조리 근절인데 자,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고요. 직장 내 괴롭힘 당연히 안 되죠. 이거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노동 규범을 좀 바꾸자는 얘기인데 요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소재인 근로시간에 관련된 개선, 그리고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뭐 노조와 자, 이제 회사 측의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얘기, 단체 교섭에 관련된 개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이제 또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중대재해를 이제 좀 아무래도 고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취약 분야에 좀 지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자,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에 산재병원, 뭐 근로자 건강센터, 뭐 직업병 안심센터와 같은 이런 좀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또 우리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위험성 평가죠. 그래서 이제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같은 것을 이미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산업 육성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많아요. 이거를 좀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임금 체계에 관련된 뭐 컨설팅을 정부에서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들. 자, 그리고 임금과 사내 복리 후생에 관련된 얘기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자, 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송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법률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구인난 해소라고 돼 있는 거, 지금 일자리가 어떤 곳은 너무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곳은 자, 회사에서 자, 한 사람이 아쉬운데 그 한 사람조차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구인난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훈련시켜야 되나 교육 훈련의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국 인력. 자, 외국 인력인데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능력을 좀 갖춘 외국인 인력을 좀 더 뽑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직업훈련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작은 임금이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고용 장려금,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에 관련된 거,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단계적 감액, 자, 실업급여를 조금씩 매년마다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제도가 지금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중인데, 자, 국민취업 지원 제도를 이제 좀 더 확산시키자는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좀 아무래도 좀 그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한다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각종 일자리 대책들이 있는데, 이 일자리 대책이 그냥 이렇게 뭐 매년마다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좀 수립을 해서 그냥 매년마다 그렇게 이렇게 없애고 만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추진을 하자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렇게 정부의 업무 계획은 매년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고, 보통 이제 국무회의, 자, 대통령의 보고를 한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이제 좀 화제거리가 될 만한 것만 보통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노동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법과 밀접해요. 법하고 밀접해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산업 관련된 산업안전재해법이라든가, 자, 그다음 보상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 이른바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노동법, 우리가 법학에서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분류 분야가 있는데, 뭐 헌법과 민법이 있듯이 이 노동법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노동법은 그 뭐 우리가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에서 돌아가는 것과 노동법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분명히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노동법상에는 이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나는 이거 좀 보호를 받고 싶은데, 내가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은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현실과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자, 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한 260만 명 정도 돼요. 26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인원들이 전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절대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 적응을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자기만 좀 이렇게 몸 건강하고 돈 벌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괜찮거든, 살기가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본인들의 나라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진입하기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회도 아니고요. 요새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의 또 그 혜택도 잘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무부 산하의 이제 이민청, 지금의 이제 출입국 관리본부의 이런 그 역할도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고용노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용노동 복지, 그 다음에 교육까지가 우리나라 예산의 한 5% 정도를 차지해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을 한 550조로 봤을 때 지금 그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고용노동 복지예요. 이게 말이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은, 자,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자, 이 사회과학 조사방법론과 사회복지 정책론을 공부할 때 너무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만 보시지 마시고 업무 계획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고 좀 정책을 좀 보시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 뭐 외국인 노동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설문도 하고, 자, 고령자 모셔가지고 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절대 조사 방법론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